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1차 챕터 1의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운동에 대해서,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선 1차원 운동인데요. 가장 낮은 차원인 1차원에서의 운동하는 그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인데 2.1절을 보면은 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변위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이러한 물리량들에 대해서 운동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보면은 운동에 대한 그림으로 운동을 설명하는 운동 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세 번째 절에는 1차원에서 가속도 중에서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 1차원에서 일정한 가속도, 우리가 이거를 등가속도라고 그러죠.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로 하고요. 4절에서는 우리가 자유낙하에 대해서 이러한 운동의 아주 일반적인 기본적인 예인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험으로 보여드린다면은 이 매직 펜을 놨을 적에 수직으로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1차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등 가속도, 이것을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자유낙하 운동이 지구의 인력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때 그 운동 자체를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물리량들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변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자 글자인데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그죠? 어떠한 경로를 따라가던 위치의 변화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x의 f라면은 이게 xi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치의 변화는 1차원에서는 x의 그냥 f 빼기 xi가 되는 이러한 형태의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차이라 그래가지고 책에 나와 있는 이것을 델타 x라고 합니다. 보통 델타라는 단위는 차라는, 그러니까 차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SI 단위가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그때 이게 단위가 미터에 해당합니다. 단위가 미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2.1에 2에 보면은 속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속도란 영어로는 velocity라고 그러죠. 변이는 displacement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우리가 velocity라고 그러는데 빠르기의 정도입니다. 자, 뭐의 빠르기의 정도냐? 위치의 변화, 즉 변이의 시간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저 우리가 그래서 velocity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V로 표시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1차원이기 때문에 속도와 속력의 그냥 개념을 같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방향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배울 때 속력은 스칼라라고 배웠고 이거는 벡터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속력이라고 해요. 크기를. 그럴 적에 이 평균 속력이라고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물체의 운동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 속력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움직인 경로의 거리입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경과 그 거리를 지나가기 위해서 걸린 시간을 나눠줄 때 이때를 우리가 평균 속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리가 단위가 미터이니까요. 시간은 우리가 보통 초로 계산한다면 미터에 per second가 이 속력의 단위가 되겠죠. 그것이 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학을 할 적에 평균 속력으로 어느 정도로 오느냐, 차의 게이지판이 계속해서 이제 속도판이 변하게 돼 있죠. 바늘이.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 집에서 출발해서 어제 오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오지만 예를 들자면은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10km고요. 내가 만약에 40분 만에 왔다 그래요. 40분 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위로 우리가 평균 속력을 구해 보면은요. 우리가 10km는 단위 한산에서 배웠듯이 10 곱하기 10의 3성미터가 되고요. 40분은 어떻게 되죠? 1분이 60초니까 40 곱하기 60 이렇게 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어 보면은요. 예제로서 움직인 경로의 거리는 10의 4승미터가 되고요. 시간은요. 2.4 곱하기 46, 24죠? 2.4 곱하기 10의 3성이 되겠다. 그죠? 10의 3성 세컨드가 되겠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요. 이거 없어지고 2.4 나누기 약 4.4 하면 428, 4.1 하는 얼마 정도 4.1 메타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제 2.1을 보면은 거북이와 토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의 그 소재인데요. 거북이와 토끼 평균 속력의 개념을 적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2.1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속력을 이야기할 적에 여기에 변이가 아니라 거리라는 겁니다. 거리는요. 움직인 그냥 그 경로에 있어서의 소요된 어떤 그 길이를 말하죠. 길이. 근데 변위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점에서 1로 갔다가 1로 다시 오면 거리는 0이 아니지만 변위는 0이 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요 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해야 되지만 변위는요. 처음 시작해서 마치는 그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변위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위와 거리의 차이를 분명히 여기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제 2.1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4km 거리를 달리기 경주하기를 한다. 토끼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거북이와 토끼가 이렇게 이제 가는데요. 4km 경주를 해요. 이게 4km라고 합시다. 근데 토끼는요 0.5km를 뛴 후에 90분 동안 잠을 자요. 아시다시피 토끼는 0.
0.5km 가고 나서 그렇죠? 0.5km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머물렀다가 델타 t 90분 동안 잠을 자요. 잠자고요. 그 다음에 잠에서 깬 토끼는 경기 중임을 깨닫고 이전보다 2배의 속력으로, 처음에 이 속력이 있었는데 이 지금부터는 2배의 속력으로 2V로, 뭔가 모르니까 그냥 V로 둡습니다. 2배의 속력으로 있잖아요. 달려요. 근데 경주가 1시간 1.75시간 만에 끝나요. 여기서 요거 전부 다 했는데 델타 t의 합이 1.75시간이라 걸렸답니다. 근데 토끼가 1.75시간 만에 하여튼 90분 잔 것까지 다 합쳐서 했는데 승리를 했대요. 그럴 적에 토끼의 평균 속력 계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평균 속력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시간 경과된 거, 어쨌든 중간에 갔든지 잤든지 머물렀든지 그냥 그런 모든 시간을 다 더한 것 분의 움직임 경로의 거리가 되죠. 평균이 그렇다. 그러면 V의 토끼를 한번 구해보면 어떤 거 되냐면은 전체 걸린 시간이 어쨌든 1.75시간 걸렸어요.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내가 중간에 잤지만은 움직인 거리는 4km입니다. 맞죠? 그게 평균 속력의 정의였죠. 이 경로 자체에 대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하면은 2.29km, 그대로 이 단위를 쓸게요. 시간이니까 우리가 보통 hour라 쓰죠. 그래서 2.29km per hour가 됩니다. 답이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B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A번입니다. 그래서 A번. B번이 뭐죠? 모르는 속력 두 개를 B번은요. 그가 잠을 자기 전에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요 V가 얼마냐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기 전 토끼의 평균 속력을 이제 구하는데요. 토끼가 뛴 시간을 모두 더하면은 0.25시간 되죠. 왜냐하면은 이게 90분이 1.5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시간 빼기 잠잔 시간 빼니까네 우리가 토끼가 뛴 시간, 하여튼 뛴 시간은 0.25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첫 뛴 시간이 뭔가 모르지만 T1이고요. 나머지 거리에서 T2라고 합시다. 그래서 0.25시간은 여기서 뛴 시간 더하기 두 번째 구간 0.5km 갔다가 자고 나서 뛴 3.5km 동안에 걸린 시간이 T2라고 할 적이에요.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V라는 것 자체가 시간분의 경로 거리니까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구간에서의 그 경로 거리 나누기 V가 되겠죠. 자, 이 T1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V분해요. 제가 이 V1이라고 할게요. 여기 V1이고요. 여기가 V2라고 하는데 이 V2는 2V1입니다. 두 배라고 했으니까. 그럼 V1, T1을 여기서 가는 여기에 걸린 시간을 속도와 우리 요 거리 D1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D1. 이거를 D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D1이 되고요. 더하기 V2분의 D2라면요. 이것이 T2가 되겠죠. 그죠? 요게 T2가 될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0.25H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V1을 구하라는 겁니다. V1. D1과 D2는 정해져 있어요. 주어져 있습니다. V1은 구하는 건데요. 이 V2는 지금
V2는 2V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통분을 해보면은요, 이걸 통분을 해봅시다. 그럼 2V1분해요. 2V1 통분을 해봅니다. 좌변을. 그 다음에 2D1 더하기 D2가 되겠죠. 이것이 0.25H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모른다고요? 구하는 것이 지금 V1이죠. 요 자기 전에서의 속도를 구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를 해야 될 식이 요 식이에요. 즉 T1은 V1분의 D1입니다. 왜 그런데요, 교수님? 뭐라고 그랬죠? 속력은요, 시간분의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라는 요 식으로부터 요게 나왔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T1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T1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요거를 여기로 가지고 요걸로 가져가는 것밖에 없죠. 그것을 여기 대입을 한 겁니다. 당연히 T2도 마찬가지죠. T2는 V2분의 D2가 되겠죠. 그걸 여기 써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앞에 V2는 2V1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어줬고요. 통분을 해서 V1에 관한 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구해야 될 것이 V1이기 때문에. 그래서 V1은 어떻게 되죠? 요거 여기로 가져오고 요거 여기로 가져가니까 2 곱하기 0.25H분해요. 2D1, 2 곱하기 D1이 뭐라고 그랬죠? 0.5km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0.5km 더하기 D2는 당연히 4.0에서 0.5를 빼니까 3.5k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5H분해요. 이게 1이 되고 3.5니까 4.5다. 4.5. 그래서 V1은 9.0km/h다. 이런 속도로 처음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와 토끼 문제로 평균 속력의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게 그래서 평균 속도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원에서는 속력이나 속도의 개념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동을 계속 지속한다면 모르지만 1차원 X축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이게 처음에 여기 XI가 있었는데 나중에 움직여서 XF로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속도의 개념, 속도라는 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속도가 중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가져갑시다. 평균의 개념을 가지고 그럴 적에 우리는 T 여기서 TI였고요. 시간이 이 시각에 TF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을 하면은 경과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위치 빼기 처음의 위치하면은 변이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나타낸 식이 2-2식입니다. 페이지 28에 식 2-2가 되겠습니다. 식 2-2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외워야 된다. 왜냐? 이거는 세 개 넣어가지고 정의식이라고 합니다. 속도에 대한 정의식이죠. 저거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외워야 된다. 외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단위도 그래서 보통 속도를 V라고 하는데요. 평균이란 말을 붙여서 위에 바를 붙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 줄의 의미는 평균의 의미입니다. 평균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서 이해될 것이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그래프를 사용하여 속도를 이해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속도를 이해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신소재공학부에서 수업을 들을 때마다 수많은 그래프를 대하게 됩니다. 자, 한번 원칙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프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그래프의 제목이 뭔가? 제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제목.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 X축과 Y축이 무슨 양인가? 무슨 물리량으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 단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뭐였죠? 그래프로 이용해가지고 사용해서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 2-4 페이지 29페이지에 그림 2-4를 보십시다. 2.4를 보니까요, 여기에 Y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가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번 그림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그림의 이 그래프의 제목이 뭐냐면은 등속도로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운동에 대한 위치와 시간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위치와 시간 그래프. 그래서 이 위치가 Y축을 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여기에 X축에 나오는데요. 단위가 T라고 해요. 네. T이고 단위가 세컨드입니다. 그럴 적에 여기에 0이 있고요. 마이너스 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점이 어디 있냐면은 10초에 가서 여기 10이 되어 있는데 여기 0이 되어 있고요. 이게 B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점이 30 갔는데 40이 되어 있어요. 30인데 여기가 22, 40 여기 이쪽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또 해놨는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 기울기라는 것을 배웠죠,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러한 그래프의 1차원 직선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속력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나타내죠. 왜냐면은 X축의 변이 분의 Y축의 변이잖아요. 그죠? 자, X축의 변이 요거 빼기 요거, Y축의 변이는 이거 빼기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속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사용하여 속도를 알아낸다는 것은 그래프의 그 직선의 기울기, 직선이나 또는 나중에는 곡선도 나오는데요, 이 곡선의 기울기를 알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일정하지 않은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대한 시간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속도가 일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운동에 있어서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곡선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일정하게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만 하면은 직선으로 나타내질 건데, B번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다. B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당연히 다시 이게 X가 되고요, 이것이 T가 되겠죠. 그죠? 세컨드가 됩니다. 그럴 적에 여기서 이러한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2.4의 B번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을 적에 A점으로부터 시작점인데 여기에 B점이 있고요.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요. D가 있고 E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이에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은 요게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려서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C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려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구해서 요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속도에 그리게 된다. 그래서 그 그래프의 이 파란색으로 그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설명을 임의의 두 점 사이의 평균 속도는 즉 A와 B 또는 A와 C, A와 D.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임의의 A, B가 될 수 있고 두 점 사이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즉 A와 B 사이, A와 C 또는 A와 D 이 사이의 평균 속도는요.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직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와 B 사이의 평균 속도 구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야 되고요. A와 D다 아니면 A와 E라고 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평균 속도를 구하라는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의 기울기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D, E까지 해가지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어느 두 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평균 속도는 달라지겠죠. 당연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9페이지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면 순간 속도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평균 속도에 대비해서 순간 속도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자, 잘 보시죠. 순간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보십시다. 순간 속도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순간이란 말은 요 시간의 변화 이것이 0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 간격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순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델타 t를 우리가 0으로 보내는 그때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때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하는데 이거를 리미트의 개념을 우리가 고등학교 배웠는데 델타 t가 제로로 갈 적에 델타 t가 제로로 갈 적에 우리가 델타 t분의 델타 x 즉 평균 속도 요것의 요 분모 요 시간을 0으로 보낼 때의 그 속도의 운동의 변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미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간단한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요 dt분의 d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아주 작은 시간, 순간의 시간으로 갈 적의 이런 말이에요. 요것이 요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B점, C점, D점에서 각각의 순간 속도를 구한다는 말은 이 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평균 속도는 두 점을 잇는 그냥 직선의 기울기지만 순간 속도라는 것은 각 지점이 순간이죠. 이 시간 이 순간이 되는데 그 지점에서의 뭐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점에서 되니까 접한 점.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책에는 그림 2-5에서 이런 그래프를 줬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줬는데요. 똑같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꺼서 그게 이 접선의 기울기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걸
구하는 문제를 수일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러한 습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운동의 순간속도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고요. 예제 2.2 페이지 31페이지 나오는 예제 2.2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과 평균의 차이는 뭐다? 앞으로 가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데요. 평균의 차이는 평균에다가 여기에 리미트를 델타 t를 제로로 보낸다는 요 순간의 개념인 요거를 리미트 델타 t 제로로 보낸 요거 기호를 더 더해줌으로 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순간 속도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